이번 시간에는 고전의 이해 감상 제6장에 대해서 강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사라는 부분이죠, 가사. 이제 이 보통 시조를 우리가 이제 단가라고 하고요. 짧은 노래니까 가사를 장가라고 합니다. 긴 노래니까. 일단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3사, 3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사, 뭐 사사 이런 노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가사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로 사음보의 연속체다 라고 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초당 문답가라고 하는 노래, 이 초당이라는 것은 풀로 세워진 집이죠. 초당.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음악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당이라는 거니까. 초가집 같은 거, 초가집. 위해서 이 문답, 묻고 대답하는 그런 노래죠. 이걸 이제 초당 문답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가집에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초당 문답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죠. 의 가사집입니다. 초당 문답가라는 게 가사집인데, 이것을 이제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사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시면 가사를 좀 배우실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시면 가사를 좀 배우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이제 대표적인 가사가 이 정철의 가사, 정철의 가사인데 이 정철의 작품 중에 삼위인곡, 그다음에 성산별곡, 그다음에 관동별곡 이 세 작품이 이제 정말 유명합니다. 3인곡은 되게 서정적인 노래죠. 어떤 임을 생각하는 노래니까. 미인이라는 건 이제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성산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극적이에요. 드라마처럼 생겼어요. 극적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성산별곡은 여러분 담양에 가시면 담양에 가면 식영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림자도 시어넘는 정자다. 이걸 이제 시경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경정에 가면 이제 성산별곡에 노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별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관동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어떤 서정적인 것과 서사적인 게 또 있죠. 하나 더 쓰면 이제 삼인곡 말고 또 하나가 송미인곡이 있어요. 정철이 이제 가사의 대가인데 송미인곡. 이 송미인곡은 삼위인곡의 속편이에요. 이 삼위인곡이란 작품은 그러니까 이 삼위인곡은 독백이에요. 독백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송미인곡은 대화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민곡은 대화체입니다. 두 여인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 두 여인이 감녀가 나오고 을려가 나와요. 그래서 감녀는 되게 착하고 을려는 조금 이제 그 약간 악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한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있는 곳에 가서 정말 따뜻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감녀가 이야기하니까 을려가 무슨 따뜻한 햇빛은 무슨 햇빛이냐. 가서 소나기나 펑펑 이미 있는 곳에 쏟아 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게 성미인곡이고 삼위인곡은 정말 내가 이미 있는 곳에 이제 옷에 앉아가지고 나비가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은 나를 몰라도 내가 소나무 향기를 묻혀서 나비가 되어서 임의 옷에 앉아 있어도 이미 나인지를 몰라도 나는 임인 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애절한 그런 노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개의 작품, 삼위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관동별곡 이런 작품 국문학 공부하시면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런 작품들은.
뭐 이걸 뭐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좀 중요한 구절이 어떤 것이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학년이 올라가시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 이제 따라가기 바쁘시겠지만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시면 좀 더 이제 그런 과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96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96쪽에 이제 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가사집이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목적.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교술적이라고 그래요. 교술적. 써놓으세요.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목적까지. 목적까지. 이걸 교술 장르라고 하고요. 그 이면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이 그려져 있다. 19종의 2번 다른 판본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규장각이 소장된 이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편면인데 뭐 그것까지 여러분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가사는 이것도 이제 시조처럼 써놓으세요. 임병 양난을 기점으로 담당층 확대돼요. 가사에 대해서 조금만 핵심은 좀 써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뭐냐, 규방 가사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 규방 가사의 대표적인 게 허난서론에 규원가가 있어요. 규원가. 규원가라는 게 있어요. 규수의 원망이죠. 이런 작품이 있고 또 화전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화전, 꽃이지만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런 게 다 규방 가사입니다. 화전가는 작자가 이제 명확하지 않죠. 화전가, 규원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또 노처녀가도 있어요. 이건 뭐 규방 가사가 되게 많습니다. 노처녀가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학년이 올라가시면 좀 배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의 출발은 뭐냐? 가사는 출발은 보통 이제 고려 말에 이 나홍화상이라는 승려죠. 서왕가. 서쪽으로 간다는 서쪽은 서방 정토. 극락이죠. 극락.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극인 있었죠. 또 면왕정가. 이런 건 송순이 있었죠. 뭐 이런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정극인의 상춘곡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읽어도 기가 막힌 노래가 상춘곡이고요. 면왕정가도 송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가사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딜 가야 되냐? 담양을 가야 돼요. 담양에 가시면 이 가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잘 나타나 있더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다시 96쪽을 보시면 15편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이런 말 나와요. 유기적. 유기적이란 건 뭐냐면 긴밀하게 연결된. 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걸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구성이 되었고 백발노인과 초당 주인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다. 계몽편은 앞에서 훈계 어조를 드러낸 백발노인에게 초당 주인이 자신의 천성과 시류에 따라 살면 그만이다라고 항변하자 백발노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 주인을 다시 설득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우부편과 용부편을 통해 이른바 천성과 시류에 따른다는 삶이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지 그 삶이 어떻게 전락하고 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우부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부편을 보시죠. 자, 우부편은 이 우부라는 것은 어리석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자, 이걸 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남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발 노인과 초당 주인이 묻고 대답하는 그런 그 방식인데 이 백발 노인 늙었죠. 초당 노인 젊었죠. 초당 주인은. 그러니까 이 초당 주인은 근대를 상징하고 백발 노인은 중세를 상징하는 중세 대 근대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97쪽인데 여기도 이제 방송을 들어보면 뭐 다 자세히 읽진 않고요.
큰 흐름만 쭉 읽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세요. 네 마리 광원인가 조화상을 구경하소. 광원, 미친 말. 미칠 광자의 말씀 원자. 저 화상. 이 화상은 3인칭을 존칭할 때 이야기하는 게 화상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상이 하면 이게 그 좋은 뜻인데 요즘은 상당히 비하적으로 쓰죠. 이 화상아 뭐 이런 거죠. 남촌 한량. 한량은 뭡니까? 일종의 건달 같은 거죠. 말동이는 부모 덕에 편히 커서. 호요식 무식하여 우준하고 용렬하며. 그 호요식 아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무식해 우준해. 성격이 느려 터지고 꽉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 우준이란 말을 써보세요. 성격이 느려 터지고 꽉 막혀. 여기 우준하다고. 그다음에 용렬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얼굴빛을 꾸며서 아첨하는 거예요. 용렬. 억지로 얼굴빛을 꾸며서 아첨. 용렬이죠. 그래서 고요식 무식하여 우준하고 용렬하며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깜냥 없이 주제넘게 시체. 여기서 시체는 그 뭐 사람 죽은 시체 그 시체가 아니고요. 시체는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 그 시기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니까. 유행 따라 의관하여 옷을 입고 남의 눈만 위하는가 장장춘일 긴긴 봄날 낮잠 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을 하고 매팔자로 무상출입. 매일 장치 개트림에 일어났죠. 매팔자는 밑에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의 팔자인 것처럼 아무 때나 드나드는 거예요. 매일 장치 길게 취해서 개트름에 생겨보세요. 이리 모여 도로기을. 이 도로기라는 것은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밑에 98쪽에 보시면 나와요. 각주에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어요. 절이 모여 노름질래. 기생첩과 살림 차리고 오입장이 친구로서 기생첩과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 사랑에는 조방군이 안방에는 노구할미. 조방군이라고 한 조방군은 조방군 기생을 관리하는 남자입니다. 자 조방군 밑에 4번 각도에 나옵니다. 기생 관리한 남자. 안방엔 노구할미는 밑에 나왔죠. 오입을 중개하는 늙은 여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조상 이름난 조상을 내세우고 새도구경 구멍 기웃기웃. 염량은 더위와 추위예요. 염량. 뜨거울 염자에 손을 낼 양자거든요. 진복. 물건을 잘 모아서 윗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조상적 탕진하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보면 뭡니까 복잡하죠. 삶 자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어요.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99쪽 보세요. 99쪽. 99쪽을 보면 밑에서 한 5번째 줄. 사람마다 도적이고 원탄하니 한 산소로다. 천장. 옮길 천자예요. 장사 짓는 장자죠. 이나해서 보며 이사는 하여 볼까? 가장 신물. 신물은 20번 나오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다 팔아 상 80에 내신세라. 이렇게 나왔죠. 원래 이제 상 80인데 한자를 보면 이건 이제 장자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이게 이 상의 오기인 듯 하다. 잘못 쓴 거다. 라는 소리 많아요. 내신세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쭉 설명하죠. 제사의 핑계 제기 팔아 술값이 모자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각처 빛이 뒤덮이고 환자구실 일어나니. 그러니까 환자구실이라고 하는 건 갈등의 갈등. 누가 돌볼까 독보가 됐다면 독보라는 건 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신세를 독보라고 그래요. 독보.
홀로 독자 걸보자거든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신세. 가련하다 저 모양이 일조의 걸객이라. 그러니까 걸객은 걸객이 손님 객자고 걸이라고 구걸할 걸자거든요. 대목 앉아 어디 가고. 그러니까 바다 거봉의 그 등껍질 같은 거죠. 어디가 물레줄은 무슨 일인가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문제점들을 쭉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걸 뭐 일일이 여러분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01쪽. 101쪽 보세요. 세 번째 줄. 돈피 배자 담비 휘양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돼지돈자의 그 가죽 피자죠. 그다음 배자. 그러니까 이게 돼지 가죽으로 만든 저고리 위에 입는 옷이래요. 저도 뭐 입어보진 않았는데 돈피 돈피 배자. 돼지 가죽으로 만든 저고리 위에 입는 옷. 그걸 써놓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자신의 신세를 많이 한탄하고 있는 노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기 쪽으로 가보면 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속일 기자거든요. 사람을 속여요. 두 번째는 안 속고 공납법용. 그 공납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가친척 부자 없고 뜬 재물을 경영해서 경양 출입 싸다닐제 싸다닌다는 거죠. 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다음 103쪽을 가보면 103쪽이 가보시면 일가에 독부되고 이거 독부니까 뭐예요? 이 홀로 있는 남편이죠. 친구에게 손가락질. 그다음에 부자 고쳐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락이 돼버린 거 전락.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그 희곡론 공부하신 말동이, 그다음에 곰생원, 꽁생원. 이거는 악행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어때 부정적으로 형상화시키죠. 악행을 묘사한다고 악행, 부정적으로 형상화시킨다. 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04쪽 보세요. 104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 발톱 젖혀지고 누에치고 길쌈한 걸 술래기로 장기두세 책망 없고 버린 몸이 무슨 일을 못할 거냐 누이 동생 조카 딸을 색주가로 환매 팔아넘기고 부모가 걱정하면 완악기 말대답가 안 하기 말을 하면 밥상 치며 계집치기 저녁 먹고 난 후에 논두렁을 베었는지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요즘 말로 어디서 자빠져 죽었는지 이런 뜻이에요. 포청 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할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악행을 묘사하면서 부정적으로 형상화시킨 작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백오 쪽에 용부편이 있어요. 백오 쪽에 용부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리석을 그 뭡니까 아내죠 아내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니까 이제 시어머니 뭐 그 시누이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겠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용부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도 쭉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일일이 뭐 다 이걸 설명을 하기는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교재 109쪽 보세요. 109쪽. 109쪽을 보면 전환기 사회 변동과 일그러진 인간 군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세적 인형과 근대적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 초당 문답기. 넘겨보세요. 110쪽. 일그러진 인물의 부정적 형상화 유부편과 용부편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환기 사회 변동과 가사 양식의 대응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작품들을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아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걸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용부편을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면 뭐 아주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사 부분까지 쭉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6장의 내용은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시고, 그 이제 뒷장의 7장이 이제 7장이 군담 소설이 제 3부의 고전 소설로 되어 있어요. 제 3장을 보시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대성전이 그 제 7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제 7장부터 소대성전부터 시작해서 소설이 이제 쭉 나와요. 소설이 쭉 나오고 이제 또 다른 것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 이제 그 군담 소설과 관련돼서 또 설명을 또 제가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책이 전부가 14장까지 돼 있어요. 이게 14장. 그래서 오늘 지금 6장 있고요. 그 앞으로 이제 그 7장부터 해서 14장까지 한 4번 정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군담 소설하고 그다음에 애정 소설, 그다음에 세태 소설, 우화 소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몰아서 이 군담 소설부터 좀 설명을 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일단 하고